유리창 대신 붙여놓은 비닐이 겨우 찬바람을 막아줄 뿐 온기라고는 없는 차량. 대체 여기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낸 건지, 왜 떠나지 않는 건지 여인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해가 완전히 뜨고 나서야 차 밖으로 나온 여잔. 어머니 안녕하세요. 뜻밖에도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값이 뛰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지금 현재 시세를 하더니 거의 19억 육박해요. 계속 올라가죠. 34평한테는 18억 5천에서 19억 가지고. 누군가에겐 꿈이지만 이곳 주민들에겐 곧 현실로 닥칠 기쁨의 순간이 머지않은 듯 보였는데요. 그런데 단 꿈을 깨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답니다. 계세요? 계세요? 아줌마. 아니 왜 이러고 찾을 데가 없어 그러는데. 아 차 빨리 빼요. 잠시만 나와보세요. 왜 다른 시에서 왔어요? 아파트 노상 주차장에 서 있는 범상치 않은 차량 한 대. 바퀴는 바람이 빠지다 못해 아예 주저앉았고 창문은 물론 어디에나 성한 곳이 없는데요. 더 큰 문제는 폐차 직전에 차 안에 24시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몇십 년이고 저러고 있어요. 저 여자가 차에서 자고 먹고 살아요. 주차장에 하나 썩은 차를 대놓고 자리도 없는데 지금. 심각한 주차난에 속을 끓이는 주민들은 아랑곳 없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한 자리 꿰차고 있는 문제 차량. 도대체 누가 왜 차를 세워두고 심지어 그 안에서 살기까지 하는 걸까요? 제 아파트고요. 아파트 있는 사람 여기 차 하나 될 권리 있어요. 19억 아파트를 코앞에 두고 주차장에서 17년째 살고 있는 한 여인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화려한 야경만큼이나 억소리 나는 집값을 자랑하는 서울의 한 아파트. 하지만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 주차 공간이 부족해 밤만 되면 주차 전쟁을 치른다는데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아줌마. 아줌마. 나 지금 차 지금 두 바퀴 세 바퀴 돌아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아파트고요. 아파트 있는 사람 여기 차 하나 될 권리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또 어? 근데 왜 아파트로 안 들어가시고 차에 계시냐고. 선물 받고 벼락 맞아 죽어라. 이런 거는 명령한다. 아유. 아 차 빨리 빼요. 에이 진짜. 차를 빼라는 주민과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며 한 발짝도 꼼짝 않는 여인. 예. 예.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저러니까 아주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보세요. 차 댈 데는 없고 자리가 부족한데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나가지도 않고 저렇게. 에이. 야심한 시각 또 다른 주민이 문제 차량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이번엔 아예 대꾸조차 않는 차량한 여인. 혹시 뭐 저분에 대해서 좀 아세요? 이 추위가 너무 추운데 또 잘못되실까봐 다른 데라도 가셨으면 좋겠는데 아유 가시지도 않고 진짜. 죽었는지 항상 이거 다 본다고 죽어버렸는지 나 올겨울 넘길까 몰라도.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차 안에서 24시간을 보내는 할머니가 늘 걱정이라는 건데요. 정말 괜찮은 걸까? 다음 날 우린 할머니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미치는데 웬일이세요? 어머니 여기서 지내신다 그래가지고. 아 예. 미친데 네. 펄펄 끓는 물주변자가 저기 있어서. 어머니 안 추우세요? 아이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유리창 대신 붙여놓은 비닐이 겨우 찬바람을 막아줄 뿐 온기라고는 없는 차량.
대체 여기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낸 건지, 왜 떠나지 않는 건지 여인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해가 완전히 뜨고 나서야 차 밖으로 나온 여잔. 어머니 안녕하세요. 뜻밖에도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였습니다. 올해로 74. 적지 않은 나이에 노숙이라니 괜찮은 건지 차 안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여기 안에 뭐 있는지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없어요? 뭐 없어, 개우리 같지. 이거 그럼 뭐가 있어, 뻔하지. 문조차 열기 힘들 정도로 빼곡하게 차 있는 물건들. 할머니는 쓰레기차나 다름없는 곳에서 담요 몇 장의 의지에 겨울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와, 좁아서 찍을 수가 없는데. 앞자리에는 뭘 이렇게 많이 넣어두신 거예요? 15년 동안 산 재물. 15년 동안? 그럼 우리 재산이잖아. 냄비도 있고. 이래봬도 무려 15년 동안이나 모았다는 할머니의 재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쌓이다 못해 넘쳐날 지경이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고장났을까? 들어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빈박스예요? 차량 옆으로 잔뜩 쌓아놓은 스티로폼 박스도 모두 할머니의 살림살이랍니다. 수시로 써야 하는 물건들을 나름대로 잘 정리해뒀는데요. 생활용품부터 주방용품에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까지. 주차장 한켠이 할머니에겐 집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이건 무슨 소리야? 이게 자그마치 작년에 담은 거예요. 대체 왜 주차장을 집 삼아 살고 있는 걸까요? 이런 거 안. 집에 들어가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시려고? 그럼 여기서 언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집이 없어 노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위 중이라는 건데요. 일명 주차장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오른쪽에 그렇게 달린 소리 뭐 듣는 거 요새는 뭐 그거 말다 부놓고 옆에 여름에도 뭐 이렇게 가서 나와놓고. 주위 환경도 안 좋고 너무 보기 민망하잖아. 저 할머니가 치우라고 그렇게 막 뭐 구에서도 나고 다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으세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살림까지 차린 할머니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실례합니다. MBN 방송사에서 나왔는데요. 10억 재산을 내 거라고 주장하는 소유권 주장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근거가 분명히 어디 기록으로 나타나 있을 건데 자기 재산을 찾아서 자기가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주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할머니는 억울하게 빼앗긴 집을 찾기 전에는 주차장을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는 걸까요? 차에서 생활하는 것 치고는 말쑥한 차림에 넉넉한 마음 씀씀이까지. 할머니의 주차장 노숙 생활은 오히려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정성스레 화초도 가꾸고 아파트 화단이 텃밭인 양 채소까지 키우는 할머니. 어머니가 직접 심으신 거예요?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5개 심었는데 왜 4개씩 갖다 이거 내 집이야. 이거는 내 거고. 뭐 대추고 뭐 대봉이 있고 과일이 너무 많은데 그땐 18했을 때부터 그냥 탁 따서 그냥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무지개 갖다 늘어놔. 막 여기 웬 주위에 다 갖다 늘어놔. 주민들은 아파트 전체가 마치 자신의 공간인 양 살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황당하다는데요. 그런데 할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이상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 들어있는 악은 분명히 정확히 완전히 멸망해라. 또 이름으로 멸망합니다. 갑자기 아파트를 향해 기이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는데요. 화살기들을 막 하지.
화살기도요, 어머니? 들어보실래요? 네네. 구동호에 들어있는 악은 지상으로부터 분명히 완전히 정확히 멸망하여라. 그리고 영원히 끊어지고 물러가거라. 또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바 디전 악노 아니면 주바 디전 탁노. 이 화살기도예요. 매일 아파트를 돌며 저주의 기도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어머니 첫 번째입니다. 이쪽에서 첫 번째 라인, 5번째 수로. 아파트 동호인데요. 저는 지금 제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그게 서류가 누가 갖고서 안 내놔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꼭 찾아서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분명히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고 들어가 살 준비가 되어 있다. 그곳이 바로 과거 할머니가 살았던 집이라는 겁니다. 17년 전 억울하게 집을 빼앗긴 후 아직 되찾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 말이 사실일까? 문제의 집을 찾아 할머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N 방송사에서 나왔는데요. 뭐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할머니야. 네. 저 이사 오잖아요. 여기서 어떤 할머니가 이건 안 나가 천벌을 받아라 막 이러고요. 그러고 제가 무서워서 경찰 부르고 관리소장 부르고 부동산 부르고 이 원래 살던 사람도 저 오기 전에 사람도 부부가 저 할머니도 이사 갔어요. 이 대문에다가 비방 같은 거 있잖아요. 벌 받으라고 비방을 써붙여놓고 젊은 부부가 입장을 바꿔서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집에 내놓으라고 저렇게 지키고 앉아서 그러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이 집 사는 주인은 피해자잖아요. 내 돈 내고 들어서. 이 집에 이사 온 가족들은 그저 황당하기만 하다는 반응입니다. 17년 전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저 느닷없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할머니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대체 할머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할머니의 주장대로 아파트는 꽤 오랫동안 할머니 소유였습니다. 1978년 취득했던 집의 소유권이 넘어간 건 2001년 경매를 통해서였는데요. 2001년 5월 29일자로 이미 경매한 낙찰로 이 사람이 이제 넘어갔잖아요. 2001년도. 그렇게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서 나온 후 주차장에 자리를 잡았다는 할머니. 강제적으로 못해. 강제적으로 나 죽겠다고 자빠지는데 그걸 어떻게 건드려? 못 건드려. 아직 머리가 아파. 지구대에서도 오고 몇 번 하려고 강공서에서도 못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파트 얘기를 하지 않을 땐 할머니의 일상생활 모습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뜰문 가면서요, 익으면은요, 그럼 하나가 한 끼 돼요. 남에게 신세를 지는 법도 절대 없다는데요. 길 위의 생활이 힘들고 고달플 텐데도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는 할머니. 어떤 놈 잡수시겠어요? 아유, 어머니 주세요. 아니, 저는 하나 먹고 하나 다. 반반. 아니, 봉지채.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지요. 네, 얼른 가세요. 제가 하나 로비했으니까 얼른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차장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아파트 주민들에겐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할머니가 자동차세까지 내고 있어 불법 주정차로 견인할 수도 없는 상황. 잠시만 나와보세요. 예, 관리실에서 왔어요. 결국 아파트 관계자들이 할머니 설득에 나섰는데요. 어디 다른 데 거주할 없어요, 없어요. 아니, 10억 재산이면 저한테는 큰 재산이고 저한테는 모두예요, 인제. 누구에게도 저걸 팔아서 갚아야 될 빚을 져본 적이 없다고. 그 은행에서 그 수리대를 있으면 벌써
법적으로 하다 없이 자기들 거가 됐었을 겁니다. 그렇게 빨리 뺏어가지려고 서둘러다가 그 경매가 불법이랍니다. 경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집을 빼앗긴 것도 차에서 노숙을 하는 것도 억울할 뿐이라는데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다시 할머니를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할머니의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이 차는 멀쩡했던 겁니다. 유리를 깼건 짓다. 어떤 청소년이 누군가 일부러 사이드 미러를 부셨다는 건데요. 여기 한 번 깨치고요. 저쪽 이쪽은 한 번에 깨치고요. 이쪽은 나중에 따로 들어왔을 불만을 품은 주민들 중 일부는 과격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벽돌로 차 유리창을 깨는가 하면 차 옆에 불을 지르기도 했었다는데요. 차 안에 할머니가 있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위험한 행동들. 제가 저쪽에 깼대, 저쪽은 깼대, 이 안에 있었어요. 이쪽은 돌막아가. 그게 보통 일이에요. 생각만 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후끈후끈해요. 살인 미수예요, 현행범이.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주차장을 떠날 생각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가 뭔가 다른 걸 노리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습니다. 저도 뭐라고 그러자네요. 재건축이 내년이냐 올해냐 지금 그러는 차인데 거짓말 생고 있는데 여기 재건축 되면 이제 뭐 지분을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재건축 예정지로 떠오르면서 아파트 값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 최근 부동산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파트 단지라고 했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2000년에는 한 2억 3, 4, 5천. 지금 현재 시세를 하더니 거의 19억 육박해요. 19억? 예, 예. 그 양반이 2, 3년 만에 돈 벌었어. 4억이었을 때 10억대라고 쓰니까 뭐 한 2, 3년 만에 여기가 10억이잖아요. 주민들 중 일부는 할머니가 재건축 특수에 편승하려는 거라고 추측하고 있었는데요. 보다 못한 주민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해야 될 얘기도 없고 들어야 될 얘기도 없고 내 집 들어가서 내 침대에 들어놓아서 살다 죽겠다는데 뭐 살면 얼마나 살겠어. 저는 제가 들어가면 그만이고요. 아무것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 제 집을 지가 지 것이라는 주장을 못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무료로 살 수 있는 무료 주택 집인 거주할 수가 있어요. 그건 둘째고요. 경로수당도 이제 65세 이상들은 노령수당도 나 20만 원 이상 나간다고요. 안 어렵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돈이 목적이 아니랍니다. 그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집을 되찾고 싶을 뿐이라는 건데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 아파트에 집착하는 걸까요? 독일을 69년도에 갔다가 99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아, 파도가는 파도가는 예. 형제들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저쪽 가이드는 단독주택에서 살았는데 애들이 다 학생이니까 똥통에 차 넘어오는데 그게 보통 문제예요. 제가 휴가 왔는데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당장 그렇게 어려움이 부닥치니까. 근데 1년 월급만큼을 제가 빚을 얻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는 만큼 주고선 저걸 계약하고 샀어요. 7남매 중 장녀였던 할머니는 24 꽃 같은 나이에 독일로 갔습니다. 낯선 땅, 낯선 곳에서 30년 동안 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아파트였는데요. 처음에 저는 그랬습니다. 20% 갖고 살고 나머지 80%는 아버지한테 청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고 억울하고 속상한지 누구 헤아릴 길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 집이 사줘도 그만 말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인생을 바쳐 마련한 집이었던 만큼 쉬이 놓을 수가 없다는 할머니. 부동부에 들어있는 악은 지상으로부터 분명히 완전히 정확히 멸망하여라. 그리고 영원히 끊어지고 물러가거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은 멸망하고 끊어지거라. 주가 영원히. 대체 어쩌다 그 소중한 집을 잃고 차디찬 길 위의 삶을 살게 된 건지. 또 한 번의 계절이 지나고 차디찬 겨울이 올 때까지 할머니만의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추위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다 하루 2번 끼니를 챙길 때만
차 밖으로 나와 인근 성당을 찾는 할머니.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만의 공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고 있었는데요. 떡국이 값도 싸고 금년에 쌀값이 싸서 떡국값도 싸잖아요. 예, 가난한 사람이 뭐든지 싼 거 먹는 거지. 저는 또 떡국 안 싫어해요. 아, 좋아하세요? 플라스틱 병에 끓인 물을 채워 겨우 추위를 견디고 있는 할머니. 얼어죽을 지경이에요. 영하 10도래요. 저한테는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겨울만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지내면 좋으련만 할머니 마음은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뭐 따뜻한 거라도 하나 사드릴까요, 어머니? 나는 처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내 집에 들어가면 내 집무소 필요하지. 에? 그 집무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몸도 마음도 위태로운 상황. 거기에 누가 들어있나 좀 봐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거기 들어있는지. 선물 받고 벼랑 맞아주고 지내니까 제가 와 살기도 했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악은 분명히 완전히 장아찌 멸망하여라. 그리고 영원히 끊어지고 물러가거라. 그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뒤에 붙어있는 세력이나 권력은 완전히 장아찌 멸망하여라. 그 영원히 그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은데요. 너무 안 됐어요. 이 날씨도 너무 춥고 진짜 저 안에서 진짜 불도 하나도 없고 그럴 텐데 왜 저렇게 어디 가시지도 않고 저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재개발은 먼저 2019년 12월, 2020년도까지는 철거가 되겠지. 또 나가야지 어떻게 할 거야. 강제로도 추락 나가지 저걸 가만 놔두겠냐고. 17년 전 할머니에게 그리고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면 할머니의 마음을 여는 일이 더 쉽지 않을까. 할머니의 고향을 찾아가 봤는데요. 크고 또 똑똑 보고 그랬지.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연타까지 저렇게 살으니까 동생들도 많이 좀 가르쳤다고 봐야지. 그때는 잘 벌었어. 잘 간호사로 소독 가서 소독 따지 가갖고서 그때만 해도 그런 데 가는 게 큰 일이잖아. 실례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는 할머니는 유달리 동생들에게 애틋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데리러 갔는데 동생이 서울 살거든요. 그래서 모시러 갔더니 아니 가라고 그냥 막 쫓아서 그냥 갔대야. 본인이 외국 가서 불어가지고 본인이 산 거니까 힘들게 사고 동생들 이제 다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다 그게 생각이 안 되죠. 정말 경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 집을 재피고서 이제 집을 수원에다 또 샀었지. 그런데 그걸 못 갚으니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훔쳐간 게 아니라 그 못 갚으니까 그걸로 그냥 없어진 거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건 할머니였답니다. 빚이 눈더미처럼 불어나자 은행에서 집을 처분한 거라는데요. 경매로 집이 팔린 후 차익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아파트 주차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할머니. 제 동생들 이름으로 기계다. 남동생들 이름으로 다시. 선친주 살아계신 무덤 이름으로 벌써 하나씩 쓰시고.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수원 집에 사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방법을 잡고 저는 이 대출 받을 때 큰 번은 이자가 휘트되는 그 기간에 내 집에서 풀사기 딱 계획을 한번 휘트되는 그 기간부터 금방 오면 나는 좀 열심히 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할머니는 누군가 강제로 자신의 집을 빼앗아갔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17년 혼자만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삶이 비처럼 지나요, 세월이. 호송 세월을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지나고 나서 난 천만이 호송 세월이었구나, 헛살했지. 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래서 조금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았으면은 이렇게 않았을 텐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잘못된 믿음에 빠져버린 할머니. 사실은 이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과정, 거기에 이제 경매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했거나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30년간 살았던 독일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 더 충격이 컸을 거라는데요. 지금은 이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만들어지기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음을 좀 녹일 수 있는, 이분과 친해질 수 있는 누군가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죠. 안녕하세요. 할머니를 돕기 위해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비슷한 시기에 독일로 건너가 파독 광부로 간호사로 근무하다 돌아온 부부였는데요. 독일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 씨, 독일에서 왔는데요. 독일에 아주 많이 호선 얼굴이신데 어디 계셨댔어요? 우리는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는데.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좀 배웠나? 제가 배웠을 것 같아요. 어떤 일로, 웬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추운데? 독일에서 왔다는 말에 한달음에 나와 맞이하는 할머니. 제가 여기 차 있으니까 모실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던 할머니. 비로소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젊은 시절 추억담 얘기가 신이 나는지 이야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 집거리 많은 보급은 타면 집에 보내면 그만이고 그렇게 살았어. 그냥 소아과에 있었거든. 잠자는 애기는 아무나 화났다가도 다 풀리잖아. 그래도 우리들은 이렇게 나이가 다 식었어요. 여기 친척들 없어요? 가족들 없어요? 예요, 가족도 있고요. 형제도 6이나 있고요. 근데 차에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사람이 현창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생이 차를 내놔서 차에 있지요. 최씨 아들 미카엘도 변호사 되고 우리 한박생도 여기 근처 살았으면 좋겠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안에 딱 열어 잠궈놓고 우리 집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 오시는 거 오실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초대에 응할 수 있을 만큼 건강히 딸라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입도 얘기하시지 말고 그냥 오시면 돼. 아이고. 처음으로 누군가 내민 도움의 손길을 내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할머니. 이렇게 조금씩 닫힌 마음의 문을 열면 언젠가 지나친 욕심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자신을 용서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천천히 잘 가세요. 그러세요. 너무나 소중한 걸 잃고 스스로를 놓아버린 할머니. 집보다 가족보다 소중한 건 할머니 당신이라는 걸 다시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